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.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주 미 증시부터 전망해 보면서 출발합니다. 먼저 뉴스 라이브입니다.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걸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지난주였습니다. 다우지수 전날보다 542포인트 내린 43,588로 거래 마감했습니다. S&P 500은 101포인트 내려 6,238, 나스닥 472포인트 밀린 2650의 종가로 한 주를 마쳤는데요. 눈에 띄게 약해진 이 고용 증가세가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 둔화 때문 아니냐는 우려가 감도입니다. 아직 남아있는 캐나다, 인도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, 미중 간 관세 휴전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. 고조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등 굵직한 뉴스 하나하나에 주목도가 높아지겠습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? 지난주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급락했던 코스피,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환입니다. 최신 기준 17포인트 오른 3,136이고요. 코스닥도 하락세로 시작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. 9포인트 올라서 782입니다. 또 어떤 소식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. 바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. 몇몇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이 상법 개정안 처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지 관심사입니다. 주요 경제 지표들도 공개됩니다. 내일은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는데요. 폭염과 폭우 속에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이 과제로 떠올랐죠.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 7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 8호로 한국은행의 6월 국제수지가 발표됩니다. 민생회복 소비 쿠폰, 관세 협상 등이 경기 흐름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은 변함이 없었을지 같은 날 나오는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고 나서 한 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일단 2%가량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57% 늘어난 안경원 매출을 비롯해서 주로 패션, 의류와 외식, 미용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는데요.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 BSI도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. 9월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남아있죠.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거란 업계 기대감이 전해지는데요.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가 은행보다 쏠쏠하다. 실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예치금 이용료는 1.85%, 은행은 물론이고요. 10대 증권사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. 2%가 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런 높은 이유는 거래소 간 이용자 모객 경쟁 때문인데요.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얼마나 이런 구조가 더 유지될지 일종의 치킨 게임 속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. 무더위 속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7월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85기가와트, 1년 전보다 5.6% 늘어났는데요. 관측 이래 최다일수 열대야를 기록한 지난달에 이어서 8월에도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. 집집마다 전기요금 부담도 크겠죠.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하루 평균 5시간 24분 에어컨을 쓰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1만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. 26도에서 28도 사이의 적정 온도 유지, 커튼 등으로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효율적인 냉방기기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.